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한반도에서 지진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기상청에서 발행한 2023 지진연보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총 166회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는 연평균 지진 발생 횟수의 2배가량에 해당하는 횟수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지진이 많이 발생했을까요? 네, 지진은 쉽게 얘기하자면 땅이 부서지는 현상입니다.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땅 속에 힘이 쌓여야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응력이라고 합니다. 이런 응력이 땅 속에 누적이 되게 되면 땅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지진이라고 합니다. 이 지진이 발생하는 곳을 단층이라 하고, 이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땅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판의 움직임에 관련이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서는 일본 근해에서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충돌하고 있고, 저 멀리 인도에서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력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로 유입되면서 한반도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지진은 2016년 경주 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무려 규모가 규모 5.8에 이릅니다. 이듬해에 발생한 포항 지진은 규모 5.4에 이르는 지진으로서 마찬가지로 지진이 발생한 인접 대학이나 인근 지역에 막대한 재산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지진 규모는 9.0에 이르는 큰 지진이었는데요. 이러한 규모가 큰 지진은 한반도 내에서는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규모 9.0에 이르거나 우리가 8.5 이상의 지진을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지진들의 특성은 판과 판이 접하는, 충돌하는 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일본 열도 앞은 바로 태평양판과 일본 열도가 충돌하고 있고, 이 충돌하는 힘이 지속적으로 쌓이면서 큰 지진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반도는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한반도가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방향으로 끌려가면서 한반도 지각 내에는 많은 응력 불균형을 발생하게 되고, 곳곳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 군지평 지진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백령도 앞바다라든가 군산 앞바다, 그 다음에 해남 지역, 동해시 앞바다 지역에서 군지평 지진들이 목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군지평 지진들은 좁은 지역에 작은 지진들이 밀집해서 발생하는 특성들입니다. 특정 지역의 응력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서 지진 발생 빈도를 크게 증가시키는 영향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이런 동일본 대지진의 효과가 얼마 정도 지속이 될지는 이 약화된 지각이 언제까지 약화된 상태로 남을지, 응력 교란 현상이 언제까지 유지될지에 따라서 나타나게 될 텐데요. 과거의 수마트라 대지진, 2004년도에 발생한 인도양에서 발생한 지진의 사례를 보게 되면 이런 현상은 길게 30년, 40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 핵실험 횟수는 지금까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2017년 이후로는 핵실험이 중단된 상태인데요. 다만 2017년도 북한 핵실험은 굉장히 강력했고, 미국 지질조사국에 의하면 해당 핵실험은 규모 6.3에 이르는 큰 핵실험이었습니다. 워낙에 큰 핵실험이다 보니까 당시에 핵실험장이 있는 지역에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되고 지각 내 응력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또한 땅속에 많은 균열을 만들어내면서 지진이 발생하기 쉬운 여건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적으로 핵실험장 인근에서 자연 지진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핵실험장 인근의 자연 지진이 핵실험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횟수로 크게 많이 증가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특히 수도권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이 규모 5.4 지진은 포항 지진과 같은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정도의 지진이 서울 시내에서 발생하게 될 때 어느 정도 크기의 강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피해가 어느 정도에 이르게 될지 연구가 있었고요. 이 결과는 연구 논문으로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대 진도 8 정도에 이르는 큰 지진동이 발생하게 되고, 이 정도의 지진동이면 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이 지진동에 의한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진앙지에 해당되는 곳에서는 진도 8에 이르기 때문에
건물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게 되고 인명피해도 이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 지진을 유발한 단층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고요. 지진에 대한 각별한 대비와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최악의 지진이라고 한다면 지진 규모가 클수록 그런 지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불행히도 지진계가 개발된 것은 1900년입니다. 지금까지 규모 8.5 이상이라고 하는 초대형 지진이 총 17회 발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지진은 1960년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으로서 규모가 9.5에 이르는 큰 지진입니다. 1963년도 알래스카에서는 규모 9.3에 이르는 또 다른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초대형 지진들이 1900년 이후에만 하더라도 17회였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진들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진 피해 측면에서 보자면은 인명피해를 따져볼 수 있는데요. 1556년도 중국 산지성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진 규모로 따져보면 규모 한 8 정도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당시에 8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1556년도 그 당시의 인구를 감안해 보더라도 83만 명이면 해당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인명피해를 보거나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이러한 인명피해들은 그때뿐 아니라 최근에는 1976년 중국 당산에서 또다시 큰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이때 65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사망한 전례가 있습니다. 물론 비공식 기록이고요. 공식 기록에 의하면 25만 명에 이릅니다. 이렇듯 인구 5만 이상의 인명피해를 일으킨 지진들은 이 외에도 20여 회 이상의 기록들이 역사서에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런 지진들이 의미하는 것은 지진이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수만 명 이상의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진을 예측하기 위한 방법들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미소지진 탐지입니다. 이 미소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단층이 조금씩 미리 부서지는 현상들입니다. 한꺼번에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부분부터 부서지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들이 바로 작은 지진들입니다. 이런 작은 지진들을 선제적으로 탐지를 하게 되면 해당 지역에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지진 예지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요. 1975년도에 중국 하이청에서는 이런 잔지진들이 많아지는 현상들이 관측되게 됩니다. 당시 중국 정부에서는 이것들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요. 인구 100만이나 되는 하이청을 소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 발생 전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대피를 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정말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인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러한 그 지진 피해로부터 인명을 구한 최초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큰 성공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례가 우리한테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이듬해에 발생한 중국 당산 지진 때문입니다. 1976년도 바로 인접도시 중국 당산에서는 이러한 징후도 없이 큰 지진이 발생을 했고 6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그 전에 지진 예지를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지진 예지를 성공했다는 것을 자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작은 지진들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큰 지진으로 연결되는 사례들은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라킬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작은 지진들이 많아지는 사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처 충분한 대피 명령을 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라킬라 지진 때 2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이런 일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종종 목격되는 현상들입니다. 따라서 이런 미소 지진들을 활용을 해서 지진 예지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이뿐만 아니라 지진의 반복성도 지진 예지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파크필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은 약 20년 주기로서 규모 6.0 지진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이 관측이 됩니다. 지구는 굉장히 힘이 쌓이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하는 것들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1000년 전에 발생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지진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지진이 증가하면서 지진에 대한 대비가 늘어나고 있지만 역사서를 보게 되면 수도권 이론에서도 규모 5점대에서부터 6점대에 이르는 지진이 조선시대에만 6차례 발생한 기록들이 있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지진에 대한 대비가 아주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0년도 IT에서는 3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규모 7.0에 의한 지진에 의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데요.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은 미국 지질조사국 학자들이나 인접학자들에 의해서 꾸준히 위험성이 제기되어 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적절히 대비하지 못하고 결국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3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특정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지진을 미리 산정하고 정부에 의해서 또 민간에 의해서 적절한 대비를 하게 된다면 지진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